오늘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시의원 한 석이지만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청주 오송을 철도 부품과 정비 중심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에 대한 적극 협조 입장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외식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누적된 물가 상승 요인 때문인데 당분간 먹거리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산군의 비극을 다룬 청주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융이 관객을 찾아옵니다. 청주시립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대사와 설명을 더해 전달력과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비록 시의원 한 자리지만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의회 내부 구도가 영영 깨지느냐 아니면 복원되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주시 나선거구 기초의원을 뽑는 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 오후 8시를 기해 일반인 유권자 투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가 오후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현재까지 투표율은 오후 8시 기준 21.1%로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중앙동과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영암, 산성동에 마련된 17개 투표소에서 확정 선거인 수 57,041명 중 12,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에 이어 오늘 종일 비까지 내리면서 날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청주시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는 출범 당시 21대 21로 첫 여야 동수를 이루며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오늘 보궐선거의 시의원 한 자리는 여야 전부를 얻느냐, 모두를 잃느냐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박한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까지 출동했고 국민의힘 또한 이상조 후보 지지세 확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은 유근진 후보를 공천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재선 경력에 무소속 정우철 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개표는 오늘 밤 10시경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전국 15곳의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국가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은 청주시 오송이 철도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송을 찾아 오송 클러스터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관심이 높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에 대한 적극 협조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국토 중심의 X축 철도망과 철도 종합시험선로 등이 입지해 있는 청주시 오송읍. 국토부는 2029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입해 오송을 철도 부품과 정비 중심의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산업용지의 150%에 해당하는 39개 관련 기업이 이미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R&D센터 구축과 철도 관련 학과 신설을 통해 오송을 철도 부품의 국산화와 미래 선도기술 개발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축 2년 가까이 소요되던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간 단축, 신속 예탁,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지역 현안 건의 자리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가 오는 6월로 두 차례나 연기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청주 시내의 지하철역이 오송으로 오는 길이 이 광역철도의 지하 통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관찰해 주셨습니다. 원 장관은 향후 청주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도심 통과에 적극 협조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2조 원의 추가 비용은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하고 하늘도 도와주셔야 된다.
또 충청북도의 해묵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교통 분산 효과를 지켜보자며 충북이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외식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누적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한 외식비 인상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문을 연 지 30년 된 이 칼국수 전문점은 최근 수년째 고수했던 가격을 포기하고 1인분 가격을 6,5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재료값 상승은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지만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올랐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는데 칼국수 드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죠. 한국소비자원이 8개 서민 외식 메뉴를 조사한 결과 충북은 1년 새 최고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청주의 대표 메뉴 삼겹살이 1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비빔밥과 김밥, 자장면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면과 삼계탕, 김치찌개, 칼국수가 7에서 8% 올랐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외식비 상승세가 두세 배 정도 높은 겁니다. 배달 비용 상승도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km 이내 최고 배달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간별 모두 1년 새 37%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식 업체들 또한 누적된 식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격 인상에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도미노 현상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와 빵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마저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제 중국인 마약 미수 조직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에 기발했던 위장 거래가 통했는데 검거 과정에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판매, 유통한 8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모두 가장 윗선에 있는 국내 판매 총책에 관한 정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면을 안 하는 구조에 항상 이 마약이라는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구매한 사람을 잡아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결국은 또 저희가 찾아내야 되고. 이 같은 이유로 실제 마약 사건에서 판매 총책에 대한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때부터 위장 거래를 통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유통책 중 한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로 총책 A씨에게 접근했고 시가 1억 원 상당인 필로폰 100g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은행의 협조를 구해 현금을 촬영해 보냈고 새벽 시각 유치장에서 유통책을 꺼낸 뒤 영상통화도 시도했습니다. 검거되겠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안 들키도록 밤에도 가서 저희 근무 시간 외에도 이제 가서 위챗을 유통하게끔 이제 하고 뭐 영상통화도 시켜주고 해서 상대방을 이제 믿게끔. 결국 미끼를 문 총책 A씨는 거래 약속 당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인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다량의 무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거기 안에 사제 구슬총도 있었고 그리고 큰 일본도 같은 검도 있었고 잡고 나서 보니까 차에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순간 걔를 봤을 땐 그런 거조차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피의자 얼굴만 보여서 걔를 꼭 여기서. 한편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붙잡힌 판매책 12명도 A씨와 거래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A씨와 거래했던 유통책과 투약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식목일을 맞아 나무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연은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는 유채밭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미호강변 나무를 베어내고 청주시가 우암산 보행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선 2,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자체별 나무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는 한민족 동포 수십만 명이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요. 제천시가 고려인 1000명을 제천 시민으로 이주 정착시키겠다며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안타까운 역사의 희생양인 고려인들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천시로 이주시켜 인구 절벽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내 중심에 위치한 미라바트 시장에는 고려인의 후손들이 한국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며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85년 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А дочка моя с семьей, они в Корее, в Кёнджу. В Кёнджу они там работают, все так вот. Будет 60 лет, я тоже туда поеду к ним. 제천시가 한국 동포이면서도 머나먼 타국에서 외면당해온 고려인들을 고국으로 이주시켜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일, 유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국적도 주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질문을 친구한테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한국은 부르지 않느냐고 고려인들은.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천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주니까 진짜 지난달 26일부터 5박 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제천시 대표단은 고려인 협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취업에 대한 열망, K문화에 대한 동경이 고려인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려인 협회 그리고 저희 협력반으로 아주 유력한 분들을 모셨는데 또 그리고 기타 고려인들도 너무나 저희 계획을 환영하고 협력할 뜻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고려인협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천시를 방문해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현지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JC 아시아 빌리지를 운영하고 3개월간 숙식과 교육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을 알선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물론 영주 자격을 취득한 고려인에게는 정착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임기 내 1000명의 고려인을 이주 정착시키겠다는 제천시의 파격적인 행보가 인구 절벽에 놓인 지자체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조선 폭군 연산군의 비극을 다룬 청주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융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춤으로만 진행되는 기존 무용극과는 달리 청주시립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대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더하면서 색다른 시도를 통해 전달력과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한 연산군 이용. 어머니의 죽음에 일조한 아버지의 후궁들을 죽인 연산군의 처절한 분노와 광기가 무용수의 강렬한 몸짓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무참히 도륙하며 폭주하는 연산군. 결국 중종반정으로 처연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청주시립무용단의 제47회 정기공연 융은 인간 연산군의 시점에서 폭군이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점점 미쳐가는지 그 광기 어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경복궁 교태전에서 태어난 이 나라의 지조 특히 청주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인물들의 마음의 소리나 환청, 대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더한 색다른 시도로 기존 무용극보다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시도 자체가 일단 색다르니까 모든 부분이 다
신선하게 다가왔고 늦어지면 무용하는데 좀 힘든 게 느껴지고 좀 빨리 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생동감이 덜지는 거고 그렇게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비발디의 사계 등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음악은 고조되는 극의 흐름을 관객들에게 몰입감 있게 전달합니다. 마음의 소리들을 또 작곡되어진 어떤 육성의 소리로 함께 하면서 익숙한 그 클래식의 명곡과 우리 무용단의 그 품격 있는 춤사위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듣고 보는 아름다움을 청주시립무용단의 정기 공연 융은 내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려집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포럼이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김용환 지사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관광 마케팅 전문가 3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워케이션과 생활 관광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또 포럼에 앞서 충청북도와 시군 관광과장회의가 열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예총은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들의 예술활동과 문화 향유를 위한 안전관리와 사회질서 유지 등 치안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등 선도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충북 리더스 클럽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청주 겹상둥이 가정 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북 리더스 클럽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도내 전문 지식인 등 70여 명이 가입한 사회공헌활동 단체입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주 겹상둥이 가족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대학교 병원이 지난 2일이었던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이정현 양의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 로비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선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의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자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됐으며 첼리스트 이정현 양은 청주 출신으로 전국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했습니다. 청주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제1차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78개 기업이 1,008억 6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청주시는 이자 차익을 연 최대 3%까지 4년간 보전해 줍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달 초에 결정되며 오는 6월에는 2차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생등급제 운영업소 확대를 위해 청주 오송읍 만소리 일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위생등급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평가를 신청해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것으로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업소 현판과 주방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청주 477곳 등 852곳이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옥천군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1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옥천군은 당초 목표인 605억 원 대비 214억 원을 초과 집행하면서 135.4%의 집행률을 달성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청주시가 녹색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복합주택입니다. 녹색 건축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면 단열 창호, LED 전등, 지붕 녹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오늘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인 윤곽은 자정 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시의원 한석이지만 여야가 균형을 이룰지 아니면 한쪽에 더 힘이 실릴지가 결정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한석인데요. 결과에 따라 청주시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이 과연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